램제트 마하 3.27 플러스 특허 엔진 신기술. 미 정부, 한국 엔진 개발 속도 세계 1위. KF-21 한국형 특허 엔진 생산 가동. KAI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제작 과정을 매일경제가 국내 언론 처음으로 취재했다. KF-21 보람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도입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결과물이다.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팬텀 F5 제공호를 대체할 초음속 전투기로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 바짝 다가선 4.5세대다. 투입 예산만 8조 원이 넘는다. 2026년 9월 예정대로 완성돼 공군에 인도되면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이 된다. 첨단 전투기 제조 역량은 K방산도약의 발판이다.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향한 K방산의 첨단 전투기 수출 가능성이 엿보인다.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시제기, 시험평가용 기체를 만들고 폐기하기를 거듭했던 시행착오와 인간 한계를 넘나드는 시험 비행이 밑거름이 됐다. 지난 12일 사업장을 찾았을 때 KAI는 사천 사업장에 인접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장병들과 함께 KF-21 시제기로 시험 비행이 한창이었다. 시험 비행 1000소티, 비행 횟수를 지난달 말 무사고로 이뤄냈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시험 비행은 기체를 한계치까지 몰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내년까지 계획한 시험 비행 2000소티의 최종 결과물이 양산 1호기라고 말했다. KF-21 양산 1호기 동체는 작업대에 세워져 거치돼 있었다. 이상희 KAI 항공기생산실장은 동체가 바닥에 있으면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라며 리벳과 볼트용 구멍 뚫는 작업은 자동화됐지만 정확한 작업을 위해 드릴의 속도와 강도를 극도로 예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체에 결합된 주익은 탄소 섬유를 80겹 압착해 만들었다. 생산 라인에는 시제기 2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기체에는 주황색 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시험 비행을 할 때 기체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연결한 선이다. 이 실장은 시제기 6대를 만들었는데 외형이 조금씩 다르다며 시험 비행을 통해 최종 형상을 설계해 제작되는 것이 양산 1호기라고 말했다. 시제기마다 외형이 각각 다른 것은 시험 비행을 통해 측정할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선할 점이 파악되면 바로 양산용 기체 설계에 반영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 사업장. 누리호와 항공엔진이 이곳 엔지니어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 땀 한 땀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누리호의 7호T급 액체 엔진의 최종 완성은 이들의 세심한 손끝에서 이뤄진다. 지난달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공장을 방문해 국산 발사체를 비롯한 각종 항공 엔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펴봤다. 또 K9 자주포 등 지상무기 체계 생산 현황을 알아보고 지상에서 우주까지 이어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향후 발전 계획도 확인해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 사업장에서는 주로 항공우주 분야 엔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중 주목받고 있는 것이 누리호에 탑재되는 엔진이 제작되는 곳이다. 누리호 엔진 제작 조립은 창원 1 사업장 내 1818m 약 550평 규모의 KSLV 조립동에서 이뤄진다. 이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중에도 일부만 출입할 수 있게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사업장에는 누리호 1에서 3단 엔진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작업장에는 엔지니어들이 올해 누리호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분주했다. 이곳 엔지니어들은 누리호에 탑재되는 6기 엔진 총조립을 진행하고 있었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에 사용될 엔진의 막바지 작업이다. 액체 엔진 6기 중 5호기까지 연소 시험을 마친 상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중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장에 엔진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5월 3차 발사에 사용된 엔진과 함께 시험 모델을 포함해 총 46기의 엔진을 제작했다. 누리호급 이상 중대형 발사체에 사용되는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엔진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차세대 발사체는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 대비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개발된다. 1단부에 100T급 액체 엔진 5기, 2단부에는 10T급 액체 엔진 2기가 실린다. 누리호의 발사 성능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누리호는 고도 700에서 800km의 위성을 올리는 성능을 갖고 있고 차세대 발사체는 10만 km 이상 비행을 해야 한다. 지금 계획으로는 2030년부터 연일 후 총 3차례 발사를 통해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내는 도전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걱정은 누리호 발사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사이 2년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2년간 일감이 없다는 것은 특화된 전문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정체되며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특히 협력사 생산 물량이 중단되기에 우주 분야 산업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물량 공백 문제 해결을 유관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 사업장의 다른 주요 분야는 항공 엔진이다. FA50에 장착되는 F404 엔진을 비롯해 KF21 위 F414 엔진도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공장은 주요 엔진을 한 달 4대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국산 소형 무장 헬기 엔진도 본격 양산, 출하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1 사업장에서 누적 기준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 등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은 독자 기술로 개발, 생산했다. 또 5700대의 엔진을 유지보수 정비하며 국내 유일하게 엔진 설계부터 소재 생산 제조, 사후 관리까지의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P&W4와 항공기 엔진의 개발, 양산, 애프터 마켓까지 엔진 사업 전체의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지분만큼 배분하는 엔진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글로벌 개발 파트너사로 자리매김했다. 독자 엔진 개발에도 나선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의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국내 업체들과 함께 항공 엔진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해 첨단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인기, 민항기 엔진으로도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에서 2032년까지 연간 매출 2조 9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디펜스에 이어 2023년 4월 하나방산을 합병하며 항공, 우주, 방산을 아우르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지상 무기체계 수출의 선두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 3사업장에서 생산되는 K9 자주포가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으며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등을 2027년부터 순차 납품할 예정이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했다. 나토 회원국 중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는 6개국까지 확대됐다.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K9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의 병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최초로 기획개발한 무기체계인 레드백이 선정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입지도 강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분야의 무인화도 집중하고 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스에 든 미국 해외 비교 성능 시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12월 3주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해병대 훈련장에서 아리온스맷에 대한 본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우주항공 분야 이외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윤활유 전문기업인 SK엠무브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불타지 않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 선박 ESS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그린에너지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해양 솔루션 리더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한 전투기 산 폴란드, 유도폭탄도 관심, 세 번째 도입국 될까? 지난 2022년 한국항공우주 53,8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1202.28% 산업 KAI 위 FA-50 경전투기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의성항법 시스템 유도폭탄 KGGB 도입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가 KGGB를 구매하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에 이어 세 번째 도입국이 된다. 17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 이펜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군수당국은 KGGB를 조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에 장착되면 지상 표적 타격 능력이 향상되고 적의 대공수단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KGGB는 지난 2010년대 초 공군의 요구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 21만 3천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7500에서 3.4% 이 공동 개발한 공대지유도 폭탄이다. 공군이 보유한 500파운드급 재래식 폭탄 MK81을 유도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한 것으로 폭탄 몸체에 GPS와 날개를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유도 능력이 없는 기존 재래식 폭탄은 전투기가 표적 인근까지 접근한 뒤 여러 발을 투하해 중력과 관성을 이용해 표적에 명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이 낮아지고 명중도 보장하기 어렵다. KGGB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KGGB는 지상에서 명령통신장치를 이용해 임무계획을 입력한 후 상공에서 조작해 투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전투기에 달린 항공전자장비를 개조해 무장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어떤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다. KGGB의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로 비슷한 기술이 탑재된 미국의 유도폭탄 JDAM 사거리 28km 위 4배 수준이다. 이는 플랩과 에어론이 결합한 플래퍼론 형태의 날개가 달려 비행체가 떠오르는 힘인 양력, 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회전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GGB는 비행 도중에도 목표물을 변경할 수 있고 산 뒤에 숨어있는 표적도 선회에 공격할 수 있다. KGGB는 지난 2018년 사우디에 150발이 수출됐고 지난 2022년 태국에도 20발이 수출됐다. 폴란드가 구매를 결정하면 세 번째 도입국이 될 전망이다. KGGB의 가격은 1키트당 1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출액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무장이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는 것은 우리 유도무기 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KGGB 개발로 투자 비용의 2.64배에 달하는 1,612억 원의 경제 효과와 국내 연구개발에 따른 1,508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